분명 가진 바 재능은 무척이나 뛰어난데 이 선수의 피칭은 더 발전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올 시즌 이 선수의 싱커는 난공불락 그 자체입니다. 건드리기 정말 까다로운 구종으로 완벽히 탈바꿈했습니다. 패안타율이 1할 1푼 9리이고 지금까지 단 하나의 장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적도 무척이나 좋습니다. 올 시즌 6경기에 나와 5승 0패, 37.2이닝, 2할에 0.24, WHIP 0.82를 기록하고 있으며 WAR 플러스 1845라는 괴랄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MLB에서 가장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기록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투수는 갑자기 단 한 번도 보였던 적이 없던 미친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는 걸까요? 우선 당연하겠지만 이야기의 본체인 이 싱커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소리아노가 던지는 싱커는 지난해 25.8인치 떨어지는 공이었습니다. 당연 리그 상위급에 해당하는 수치죠.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각이 더 커졌습니다. 27.3인치로 지난해보다 1.5인치 정도 더 떨어집니다. 대략 3.8cm로 공 반개 정도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160km에 근접하는 공이 이 정도만 더 떨어진다 해도 타자 입장에선 엄청난 차이로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수평 움직임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손 쪽으로 13.3인치 꺾였는데 올해는 14.6인치 꺾여 들어갑니다. 대략 8.3cm 크기고 이건 공 하나 크기를 살짝 넘어가는 차이입니다. 타자들이 살짝 많이 곤란해졌다 볼 수 있죠. 예컨대 아쿠냐를 상대로 던진 이런 싱커가 예년 같았으면 이 정도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공이란 거고 그 차이는 이 공이 위스 플라이 아웃이 아니라 충분히 홈런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공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차이는 꽤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싱커가 이렇게까지 각이 좋아진 걸로 이런 미친 서번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게 추가로 몇 가지 더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선 커맨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커맨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투수였거든요. 싱커를 한가운데 보고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근데 공 무브먼트 때문에 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꺾여 들어갔을 뿐이죠. 히트맵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커맨드를 보시면 우타자 기준으로 몸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싱커가 7번전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이 히트맵과 이 히트맵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차이입니다. 싱커 스윙률이 지난해 16.1%에서 28.9%까지 늘어난 데에는 이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포인트로 변화를 모색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이것에 대한 인터뷰는 찾지 못했습니다. 소리아노는 단지 자신감 있게 던지려 노력하고 있고 포수와의 게임 플랜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닐 텐데 어떤 마인드와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좋아진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빠지는 볼 개수도 상당히 늘어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분명 더 아웃코스에 로케이션이 만들어졌지만 보더라인에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던질 수 있는 완벽한 커맨드는 없는 투수이기에 볼을 더 많이 던지는 단점도 생겼습니다. 이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타자들이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공을 더 기다리게 되고 투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결과가 되죠. 그냥 단순 볼질하는 투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이번 시즌 가장 빛나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답은 구종의 다양성을 늘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경기 운영 능력이 올랐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말한 좋은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있다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 최고의 장점인 싱커를 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3년 46.5%, 25년 49.1%로 매년 올라가고 있던 싱커의 사용률이 30%까지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14.9%에서 8.6%까지 떨어졌던 포심의 사용률을 23.6%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심과 싱커를 거의 1대1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심의 히트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더라인 쪽보다는 스트라이크 존을 강력히 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심의 활용이 앞서 말했던 단점이 될 수 있었던 볼 개수가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단점을 완벽히 없애고 있습니다. 예컨대 투볼 노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종은 포심입니다. 3볼 노스트라이크 상황에서는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포심을 활용합니다.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하는 타이밍에 포심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존에 넣기 가장 좋은 공이란 뜻이니까요. 실제로 올해 던진 모든 구종 중 포심이 존 구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타자들이 이 공 대처가 잘 되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싱커와 완벽한 커플링을 이루기 때문이죠. 싱커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존 구사율을 커버쳐주고 싱커를 더 살릴 수 있는 장점이 돼준 포심 활용 증가, 그야말로 올 시즌 소리아노의 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순할 수 있는 공이 하나 추가됨으로써 타자는 정답을 맞추기 너무너무 어려워졌으니까요. 이런 변화를 맞이한 소리아노에게 야구에서 아주 자주 쓰는 문장을 말할 수 있는데 스로에서 피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포심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리아노는 궤적의 차이뿐 아니라 타이밍의 차이를 더 완벽히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커브와 스프리트의 활용이 이전 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커브가 완벽히 사용 효과를 얻었습니다. 소리아노는 높은 쪽 포심을 던집니다. 의도적이죠. 왜? 싱커와 완전 대칭되는 로케이션이니까요. 더없이 완벽하죠. 그럼 그럴 때
때 커브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로케이션은 어디일까요? 바깥쪽 하단으로 떨어지는 궤적이겠죠. 하이 패스트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스테디한 로케이션이니까요. 게다가 138km 정도로 빠르게 꺾이는 소리아노의 파워 커브는 단순 궤적뿐 아니라 타이밍에서도 완벽합니다. 빠른 볼들에 비해 20km 가까이 낮으니까요. 올해 커브의 피안타율 1할 오픈 6리이며 장타는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진 지난해보다 좋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건대 시즌 끝날 때까지도 지난해보다는 좋은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커브 정말 너무너무 까다롭거든요. 실제로 올해 잡은 삼진 중 이 커브로 잡은 삼진이 가장 많습니다. 로케이션, 타이밍, 터널링에서 매우 훌륭한 조화를 보이고 있는 아주 좋은 변화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커브각 포싱과 조화를 이뤘다면 싱커는 또 하나의 주력 변화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스플리터입니다. 스플리터는 싱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일 정도로 같은 터널링을 그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해주고 던져도 구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통과하는 길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싱커를 97마일로 던진다면 스플리터는 93마일 정도로 던집니다. 4마일 대략 6에서 7km 정도의 차이를 보이죠. 또 수직 움직임도 다릅니다. 싱커가 27.3인치 떨어질 때 이 스플리터는 33.1인치 떨어집니다. 게다가 올해 싱커가 30%를 줄었고 반면 스플리터는 13%까지 늘었거든요. 공 10개 중 3개가 싱커고 1개가 스플리터란 이야기인데 타자가 카운트가 물려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스플리터가 정확히 점 찍고 들어온다면 대처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올해 커브와 이 스플리터로 정말 많은 삼진을 잡아내지 않을까 싶네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피칭 디자인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가다듬고 신체 스펙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만큼이나 투수에게 중요한 게 이 피칭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피칭 디자인으로 좋은 게임 플랜을 짜는 배터리 간의 호흡이 야구를 보는 큰 재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26시즌 소리아노에겐 약점이 없는가입니다. 솔직히 내용상으로 뚜렷한 약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아노를 다뤄야겠다고 마음먹은 4월 7일 애틀란타전과 그리고 샌디에이고전을 봤을 때 느낀 바는 진짜 무르익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싱커와 포심의 활용이 정말 좋았고 섞어주는 변화구 커브와 스플리터는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올해 무슨 일이든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변수가 발생한다면 포심의 위력이 떨어진다면이 첫 번째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라진 투구 패턴에 대응을 잘 못했다면 이제는 다른 팀에서 존으로 구사되는 포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 포심의 구위가 조금 떨어진다면 장타에 대한 약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포심 자체의 구위가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라고 한다면 싱커의 로케이션이 붕괴되는 겁니다. 지금은 7번 존을 중심으로 잘 형성되고 있는데요. 만약 싱커의 로케이션이 5번 존으로 서서히 공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결국 포심과 맞닿게 되고 그렇게 되면 히트되는 공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변수라기보단 어떤 하나의 확실한 도약을 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카운트 싸움 관리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커맨드가 기본적으로 좋은 투수가 아닙니다. 무브먼트가 큰 공들을 던지다 보니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존에 집어넣고 빼는 건 여간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존에서 처음부터 너무 벗어나는 공들이 많다 보니 카운트 싸움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위기를 다 극복해 오고 있긴 하지만 항상 그 위기를 다 극복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단점은 유리한 카운트에서도 아쉽게 연출되기도 하는데 카운트를 잘 잡아두고 크게 빠지는 볼들이 나와 결국 풀 카운트까지 가게 되는 현상들이 한 게임에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볼넷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몰리는 건 결코 좋지 않죠. 44개의 삼진을 잡는 중 13개의 볼넷이 나온 배경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수치이기에 아쉬운 포인트로 바라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볼넷도 볼넷인데 이런 불필요한 카운트 싸움 두세 번이 볼 개수를 10개에서 20개까지 늘리게 만들고 결국 이닝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기에 더더욱 불필요합니다. 샌디에이고전이 딱 그랬습니다. 유리한 풀 카운트를 살리지 못하고 풀 카운트로 몰려 필요 없는 공을 너무 많이 허비했죠. 무실점 호투했지만 5이닝까지밖에 가지 못했고 볼넷이 4개나 나왔던 만족스럽지는 못한 경기 결과였습니다. 이런 경기가 많아질수록 이닝 소화는 낮아지고 경기 지배력은 떨어지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얘긴 한계가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공 하나하나의 위력으로 보면 리그 최정상급이 맞습니다. 스코볼에겐 패도적인 강력함이 느껴진다면 스킨스에겐 빈틈없는 완벽함이 느껴지는데요. 이소리아노에겐 미친듯한 지저분함이 느껴집니다. 기회가 되실 때 이소리아노의 피칭을 한번 시청해보세요. 공 하나하나가 진짜 더럽다는 게 뭔지 새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